어싱은 잘 알고 계시죠? 어싱은 시간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에 비례합니다. 아무래도 뭐 조그만 부분만 땅에 접촉하는 거하고 넓은 부분을 접촉하는 게 동일한 시간을 놓고 봤을 때 들어오는 전자 유입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시간을 길게 하고 넓게 하시고, 바닷물에서 어싱을 하고 계시다면 바닷물에 좀 더 몸을 담그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이렇게 바닷물을 직접 전도성을 체크한 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야외에서 맨발을 걷기를 해도 씻을 때 이렇게 앞에다가 소금물을 뿌리고서 어싱을 하는 것도 소개해드렸죠. 그거는 다 전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도성을 높이기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죠. 이 어싱 책에서는 어, 실제적으로 이제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위에 물을 뿌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가만히 보니까 바닷물에서 전도성이 좋으니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일반 땅에서도 소금물을 뿌리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몇 년 전에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서 이제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을 잘 지키고요. 시간을 많이 늘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쌓인 전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혈액이 돌면서도 이 혈관에 뭐 헤모글로빈이나 적혈구나 이런 것들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부딪히면서도 이 자체적으로도 미세전류를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전류가 오래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지방이나 뇌 속에 쌓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제 세포를 직격하게 되고, 그 세포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상황, 이제 그런 것이 암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뇌 속의 신경세포를 이제 직격을 하게 되면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일본의 이 호리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에서 발생되는 그런 미세 전류도 차곡차곡 우리 지방 속에 쌓일 수 있다면, 우리가 어싱한다고 해서 콘센트에 꽂고서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어싱 매트에 누우면 콘센트에서 발생되는 미세 전류가 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수차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타고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계속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이 상황들을 계속 이제 효과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기를 이용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결론이 나서, 이제 저희 매트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일절 이 콘센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이걸 가지고 뭐 영상 찍어서 뭐 미세 전류가 다 안전하게 막아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얘기를 들어보시고 어느 분의 말이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콘센트예요. 이 전자파 측정기를 갖다 이렇게 가까이 대면 막 측정기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게 나오죠. 여기서 한 뼘 이상 떨어지면 푹 떨어집니다. 30cm 정도 되면 더 많이 떨어지죠.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죠. 보통 이렇게 가까이 되면은 뭐 100에서 뭐 300 볼트 퍼미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정도요. 이게 떨어지면 이게 이제 기준치 이하로 뭐 20 볼트 퍼미러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 이하로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기존의 가전제품 오래 쓰신 것들에서도 미세전류가
나올 수 있다. 처음엔 안 나오다가도 가전제품이 오래되다 보면 이 과전압 이 부분이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딱 우리가 코드를 꽂았을 때 이 코드에 노랗게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접지 라인인데, 이렇게 다 돼 있어도 속은 하나로 돼 있다고 그랬죠, 접지가. 그래서 전기선은 이렇게 배선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기선과 접지선은 되게 그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린이 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땅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탄수봉이나 구리봉으로 이렇게 접지가 땅에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전기도 이렇게 다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 가까이 됐을 때 전자파는 계속 측정이 되더라. 오히려 가까이 될수록 더 되더라. 근데 이 접지선이요, 지금 이 콘센트 이 전자파가 형성되고 있는 이 안에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싱 매트가 좋다고 해서 이제 어싱 매트를 쓰는데, 보통 쓰려면은 우리가 여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코드를 꽂고서 이렇게 선을 뽑잖아요. 자, 여기다 꽂고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전자파가 형성되고 이 콘센트의 미세 전류 항상 측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보통 0.2V에서 심한 경우에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9V까지 확인을 했었어요. 항상 여기 흘러요. 이 노란 데 찍어보면 압니다. 그 찍을 때는 멀티테스트기에서 반드시 하나는 땅하고 연결하고 다른 빨간 부분이나 이런 거를 여기다가 찍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으면 이게 타고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전기가, 미세 전류가. 얘도 전기가 전도성이 있고, 구리도 뭐 0옴, 전기가 전도성이 굉장히 좋죠. 타고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어싱 매트를 물지 않았어요. 이걸 물지 않았어요. 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우리 멀티탭 있죠. 왜 서비스선 길게 뽑아가지고 전기 필요한데 끌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이 멀티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지코 모양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여기다 놓고 이제 가전제품을 또 쓴단 말이에요. 전자파 측정기로 갖다 여기다 대면요, 여기다 대면 측정이 됩니다. 여기서 측정이 돼요. 타고 온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거 스위치를 꺼도 측정이 돼요.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뚝 잘랐어요. 이게 이제 그대로 매트예요. 그럼 이게 전자파가 측정이 될까요? 되죠. 전기가 올까요? 오죠. 그래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가전제품을, 공기청정기나 뭔가 새로운 이 가전제품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미세전류는 자꾸 올라가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제가 집에 갔을 때 항상 측정을 해드리는데, 보면은 이 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가전제품이 별로 없으신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적게 나와요. 뭐 이 정도. 그런데 가전제품이 많아요. 공기청정기 뭐 할 것 없이 전기 장판 뭐 해가지고 많아요. 그러면 높게 나옵니다. 1, 2V, 2V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멀티탭만 가지고도 여기까지, 여기 재보면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매트가 이제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이 있는 건데, 여기에 깔고서 내가 여기서 누워있다, 맨살 닫고 있다, 이러면 전기가 우리 지방 속에 쌓일 수 있다. 이게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콘센트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주장은 그런 건데, 아니 나는 그래도 뭐 여기에다가 뭐 저항값을 달고서, 어떤 분들은 뭐 5암 뭐 5옴 정도 되는 거나 뭐 1옴 정도 되는 거나 이런 저항을 달고서,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했었죠. 저항을 달고서 쓰면은 그래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저항이라는 거는 전기는 통하긴 통하는데 여기서 10개의 전자가 있다면 이 저항값을 통과하고서 나오는 것은 뭐 한두 개 정도뿐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항을 줘서 전압을 안정적으로 다운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쓰면 안전은 어느 정도 할지 몰라도 어싱의 효과는 떨어진다. 왜냐하면 땅의 음의 전자라고 하는 것, 전자의 움직임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도 전자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통로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린턴 오브 이 책에서도 이 맨 땅에서 전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물을 뿌리는 것도 좋다, 해변가를 걷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전도성 때문에 그렇다. 전도성이. 어떤 분들은 어싱 매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외관적인 디자인만 보고서 판단하신 분들이 계세요. 막 뭐 휘황찬란하게 금사가 들어가 있고, 뭐 굉장히 뭐 은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뭐 대부분 그렇죠. 이왕이면은 이뻐 보이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제가 한 20년 동안 제조업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어싱 제품을, 저희 제품을 만드는데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냥 기존의 원단 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게르마늄 원단도 넣고 원적외선이 나오는 원단도 넣고 해가지고 도톰하게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해서, 그러고서도 아주 비싸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매트들 영상에서 잠깐 봐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싱 매트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이제 발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발이 있는데 이게 맨발이에요. 맨발이라고 봐요. 누차 설명드리지만 땅을 직접 밟는 게 좋잖아요. 직접 밟는 게 좋아요. 이 음의 전자가 그래서 잘 올라와요. 특히 발바닥에 말초신경이나 이런 신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전자들의 유입량이 굉장히 통로가 좋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꾸 걷다 보니까 상처가 나고 다치고 병원 가고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찢어지고 그러니까 가시에 박히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여기다 이제 양말을 신어요. 얇은 양말을 신으면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왜냐면 걸으면서 이제 수분이 나오면서 염분 성분, 땀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전도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가죽 신발을 신고 고무가 아닌 아주 고대인들은 그런 신발을 신었죠. 가죽이 이제 처음에는 전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죽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 어싱이 안 돼요. 근데 뭐 물에 젖고 뭐 땀에 젖고 이러다 보면 그게 어싱이 됩니다. 옛날에 집신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양말을 신었는데 얇은 양말 신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땀이 되고 어느 정도 어싱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겨울에 이렇게 구멍을 뚫으신다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좀 더 쿠션, 걷는 것도 좀 편하게 위해서 양말을 하나 더 신어요. 두껍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싱이 안 돼요. 많이 걸어서 물도 적시고 해서 많이 걸으면 좀 되겠죠. 그럼 자꾸 이게 양말을 신게 되면, 두꺼운 양말을 신을수록 이게 이제 저항이 된다 이거죠. 저항은 옴으로 표시하죠. 0의 저항이 좋은데 자꾸 이게 신으면 신을수록 이게 뭐 100옴이 되고, 더 신으면
뭐 300옴이 되고, 더 신으면 어떻게 돼요? 더 신으면 10kΩ이 되죠.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더 신어요. 그러면 30, 300kΩ 이런 식으로 돼요. 더 신어요. 더 두껍게 신어요.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요? 이제 M이 붙어요. 메가옴, 킬로옴, 옴.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트에 관해서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두껍게 신으면 이제 전도성이 떨어지겠죠. 뭐 때문에 떨어져요? 이 양말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항값은 300메가옴, 500메가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정도 내려가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올라갈수록 전도성이 좋은 거예요. 그죠? 구리가 영옴이죠. 은도 영옴입니다. 약 1.6배 더 좋아요. 구리 0.16 정도 좋아요. 0.16. 그 표 한번 올려드렸죠. 구리에 비해서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낫다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은은 땀이나 이런 데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없다. 그리고 사나하게 생기면서 나중에 검적게 변하고, 검적게 변하면 이제 전도성을 아예 잃게 된다. 그걸 벗겨낸다고 막 문지르고 이러면 그 얇게 증착이 되어 있는 은의 성분은 다 날아가죠. 아예 못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저항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저항이 없어지고 맨발로 갖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을 하면 어싱 매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하면요. 물론 위에다가 자꾸 얹고 몸에 좋다는 거, 원적 개선이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음이온이 나오는 거, 이런 원단들을 자꾸 넣는 거. 근데 음이온을 넣는다는 것도 이것도 그냥 입 바른 소리예요. 음이온이 나오는 거는 음의 전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땅에서 연결되어 있는 어싱 매트는 다 그 음이온이 나오는 겁니다. 음의 전자를 받기 때문에요. 뭐 원적 개선이 나온다 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한국 최초로 건강팔찌에서 이렇게 고무에 음이온이 나오는 거를 개발하셔가지고 이거를 대히트 치신 그런 업체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일본하고 한국에 전 물량을 이렇게 다 공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생산에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음이온이 발생시키는 그 모나자이트라는 것들을 이렇게 살짝 넣어야 되는데, 기준치 이렇게 잘 정해서 넣어야 되는데, 믹스를 할 때요. 고무, 실리콘이나 이런 거 믹스를 할 때, 이거를 작업자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요, 기준치의 몇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방사능이 나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그 무슨 이 침대 이런 데에서도 기준치의 몇 배 나오는 방사능 침대 때문에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모나자이트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잘못 첨가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바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원단들을 100% 신뢰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잠깐 이제 옆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이렇게 저항이 많아버리면 어싱의 효과는 점점씩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싱 매트를 쭉 설명을 드릴 때, 이게 표면 저항이 꼭 봐야 된다. 표면 저항이 0이면 최고다. 땅도 표면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아니면 뭐 첨단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 저항집값의 이 법적 기준치가 있어요. 뭐 5옴 이하여야 되고, 공장에서는 뭐 3옴, 반도체에서는 뭐 1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값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이 구리를 굉장히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깔아야 돼요. 아예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그리고 서로 다 연결해가지고 선 자체, 묻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그보다 약하게 묻습니다. 아무튼 이런 표면 저항이 적을수록 좋다. 근데 이 표면 저항이 예를 들어서 100옴이다. 보통 원단들이 그러죠. 어싱 원단들이 100옴이다. 이러면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K자가 하나 붙는다. 이러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중간. M자가 붙는다. 이러면 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땅에 연결이 돼 있다. 땅에. 이게 이제 어싱의 개념이잖아요. 물론 표면 저항이, 이 매트의 저항이 매트의 저항이 뭐 100kΩ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눕고 막 이렇게 사용하고 땀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염분이라는 게 있죠. 염분, 땀 성분, 소금, 이게 습해지면서 전도성이 좀 더 올라가요. 이제 전도성이 좀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 돼요. 처음에는 전도성도 올라가고, 땀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땀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 이게 또 쥐약이 되는 거예요. 땀 때문에 이 선들을 끊어요. 부식시켜요. 그래서 액세서리에서도 도금, 백금 도금이나 이렇게 도금을 두껍게, 니켈 도금이나 이런 두껍게 올린 것도 땀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다 끊어져 가지고 벗겨져서 이 하얀 그 노란 신주가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만큼 이 땀에는 그 굉장히 강합니다. 산성이고 여러 가지 화합물이 있고 염분 성분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버텨내지 못해요. 가뜩이나 이런 원단들은 굉장히 얇게 선들을 집어넣어요. 이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금속 소재가 보일 듯이 보입니다. 아마 그 영상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버텨내질 못하는 거예요. 뭐 증착해서 뭐 이온 플레이팅이나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걸 뭐 나노 입자로 해가지고 이 표면에다가, 원단 표면에다가 증착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방식을 안 쓴다. 이 원단 실을 뽑을 때 이 사이에 이 은을 넣어서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얇게 해서 이 실을 만들 때 자체에도 다 증착을 하는 겁니다. 나노 입자를요. 그 원단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다 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뿌리는 거나. 그래서 이 표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면 저항이 봐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예전부터 설명을 드렸던 게, 그러면 이 구리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좋다고 했는데, 구리로 돼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굉장히 비교적 강하죠. 오래 쓸 수 있죠. 근데 구리도 산화막이 생기죠. 많이 쓰면 이 구리 부분이 이렇게 순수한 구리는 이제 검적게 변하고 막이 푸르스름한 것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저희 것도 이제 구리 이렇게 동그란 그 리벳들이 박혀 있는데, 그런 것도 안 쓰는 부분들은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하나, 직접적으로 이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전도성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저항이 0옴, 구리선도 0옴, 얘도 0옴,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 외모적으로만, 제품이 겉으로만 번지르하고 이 저항대가 많아버리면, 뭐 중간 정도, 뭐 300kΩ, 뭐 100kΩ 뭐 이런 정도가 되면은, 결국에 이론적으로는 전자들을 땅에서 100개를 쏘아 올렸을 때 대략으로요, 이 저항이 이렇게 많아버리면 결국에 도착하는 것은
30에서 50개 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저항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왕이면 이제 저희 매트처럼 이렇게 선을 또 해주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 한 선당 이제 뭐 저기서는 42가닥이 들어있어요. 구리선이. 그럼 뭐 한 84가닥이 되네요. 다 합치면은 두 선이 가니까. 그 왜 구리봉도 이렇게 많이 묶고 왜 여기에 이렇게 또 다 동판을 묶느냐?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전자제품이나 작업자가 일하는 미세전류가 일하면서도 발생되는 그런 정전기들을 이 하얀 가운이나 이런 거 카본 의복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입고 있는데, 이분들이 발생이 되는 것들을 순식간에 땅으로 빨리 내려보내려면 여기 시공을 굉장히 구리를 많이 묻어야 돼요. 이것도 두꺼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생각할 때 제가 생각을 한 게,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도 하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면적이 필요하고 결국에 자유전자라는 것이 많이 올라오면 좋은데 많이 올라오게 하려면 이 선이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전기하고요, 내 몸에 쌓인 전기하고요, 땅의 자유전자하고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땅의 전자하고 내 몸에 쌓인 전기하고요. 내 몸에 쌓인 전기는 이렇게 메가옴이 됐던 뭐 100메가옴이 됐던 가느다란 한 선만 있어도요, 쌓인 전기는 이게 이제 땅의 영옴이니까 금세 잘 빠져나가요. 뭐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여기 5V가 있어요. 가느다란 이 메가옴의 전선 하나만 있어도요, 빠져나갑니다. 세기 때문에. 영음이고 쉽게 해서 잘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싱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몸에 전자 유입이 많아야 되는데 이 전자는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30분 이상 해야 그제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부 속에 들어와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형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전자가 영양소와 산소, 그 다음에 전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도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내 염증이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자유 라디칼이 나가서 이 나쁜 병원균이나 이런 나쁜 기운들에 죽이고서 개의 음전화를 뺏어오죠. 그래서 이제 안정화를 이뤄요. 근데 음전화를 뺏어오고 자유 라디칼은 양전화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음을 만나야 이게 안정이 되는데, 체내에 음전화가 부족하면 얘네들이 다른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는 성향을 보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른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해버린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얘를 또 뺏어오죠. 음의 전자를.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그러면 부족하니까 또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음의 전자를 뺏어오고 또 염증이 생기고, 이게 이제 만성염증이 된다. 이 만성염증에는 뭐 알츠하이머, 심혈관 질환, 암, 당뇨, 다별성 경화증, 취장염, 뭐 이런 병들을 일으킨다고 만성염증 관련된 질환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 전자와 연관이 있다. 이게 어싱의 이 메커니즘이죠, 이런 게. 그래서 전자가 많을수록 우리 몸에 많을수록 좋은데, 이 전자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런 활동을 하려면 30분 이상 해야 된다는,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기를 빼는 건 10분, 5분만 해도 금세 빠져나갑니다. 근데 전자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30분에서 1시간 이상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고, 이제 뭐 제 주위에 이렇게 암과 투병 중에 계신 분한테도 밤에도 어싱 매트에서 하시고 낮에도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최대한 전자가 많이 몸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신 분들은 효과가 좋아요. 혈중의 암 치수도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자료들은 따로 이렇게 다 올릴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식 매트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킬로옴에 100킬로옴짜리 이 매트다라고 했을 때 저항이요. 그만큼 올라오는 게 적다. 선도 하나 타고 올라오고 적다. 하지만 100km에서 땀 때문에 전도성이 좋아지긴 하지만 결국에 땀 때문에 이 회로들이 다 끊어지면 결국에 소용이 없다. 그래서 땀에도 강해야 되고 오래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저항치가 없게끔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저희 매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망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런 구리가 닿게끔 고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선보다는 두 선으로 해서 양쪽으로 전자들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더라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거로워도 이 작업들을 하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어식 매트를 고르는 데 있어서 너무 외관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전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명이 굉장히 길어야 된다. 사실 한번 장만하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5년이고 10년이고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쓰는 동안에 이런 선들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뭐 쿠션을 주고 뭐를 주고 좀 그럴듯하게 만들려면 어려워요. 여기에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음이온이 나오는 원적외선이 나오는 원단을 이용해 가지고 그 구리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만큼 전자에 올라오는 게 양이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기본적인 이 메커니즘을 어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잘 알고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규모 가지고서 뭐 규모가 너무 작으면 AS가 힘들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 말도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싱 매트를 제대로 만들면요 AS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보기에도 간단한데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AS가 발생돼도 뭐 큰 문제가 아니죠. 전자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누가 땅하고 연결을 잘 하느냐. 저항이 없게끔 최대한 자유전자를 많이 끌어오게끔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 매트도 충분히 잘 받쳐져 있느냐. 콘센트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어싱 신발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가정에 방문을 하면은 매트 설치하려고요. 어싱 신발들을 사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저항 앞뒤 해가지고 안쪽과 바깥에 땅 닿는 부분하고 해서 이 저항값을 전도성이 어느 정도 좋은지 이런 걸 측정을 했더니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업체 설명은 신고 밖에 나갔을 때 저항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메가옴 정도만 돼도 맨 밑에요. 그래도 떨어져요. 전기는 세기 때문에. 이게 전도성 물질이 아주 약하게 들어있는 건데 전도성이 약하면요. 어싱의 효과는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성이 굉장히 좋아야 똑같은 1시간을 해도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2가지 종류 시중에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 이런 데를 2가지 정도를 봤는데 사실 비추입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0이에요, 0. 뭐 신었을 때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항의해서 막 뭐 쿠팡이나 이런 데 항의 전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뭐 그런 게 속지 않는 게 더 낫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